효율적인 발표를 위한 실전 프레젠테이션, 여러분의 스피치 실력을 쑥쑥 올려드릴 알짜 팁으로 함께합니다. 오늘부터 1강부터 5강까지의 실전 팁으로 함께하게 된 저는 교육강사 이상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스피치가 두렵고 어려우신 분들 지금 이 강의 많이 보고 계시죠? 여러분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자, 실제로 한 설문조사에서요. 살면서 어려운 일 1, 2, 3위를 뽑았는데 3위에 랭크된 것이 바로 누군가의 앞에서 발표를 하는 일이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께서 발표를 하는 일의 어려움과 그리고 공포까지 느낀다고 하는데요. 이 강의를 수강하시고 나면 스피치가 그리고 내 생각을 전달하는 일이 정말 즐거운 일이고 이렇게 하면 잘할 수 있어 라는 자신감을 드릴 수 있는 강의이길 희망합니다. 자, 그러면 1강 오늘의 강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한 장의 사진을 함께 보실 텐데요. 여러분 익숙한 모습이시죠? 네, 지하철, 버스, 그리고 모두가 함께 이용하는 공공장소에서 우리가 매일 하루에도 수십 번 볼 수 있는 흔한 풍경입니다. 스마트폰을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계신데요. 이 안에는 정말 다양한 정보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께서는 오늘 저녁 먹을 요리의 레시피를 찾아보시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어제 못 본 드라마를 다시 보게 하시는 분도 계시고 메신저를 통해서 누군가와 대화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요. 자, 스마트폰은 이처럼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다가 최근에는요. 여러분 좌측 상단에 책이라는 글자 보이세요? 제가 타원으로 빨간색 표기를 해 두었는데요. 자, 과거에는 바로 이 책이라는 지식력이 있어야만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시대였어요. 무슨 말인고 하면 말을 잘할 수 있는 능력은 물론이고 책을 통해서 습득한 지식이 내 머릿속에 있어야만 누군가에게 나의 지식력을, 나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시대를 살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이 책이라고 하는 이 지식력, 정보력이요. 바로 이 미디어 기기 안으로, 휴대 기기 안으로, 여러분 손 안으로 항상 함께합니다. 자, 그래서 내가 만약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궁금하다면 이순신 장군의 일대기를 읽고 나서야만 전달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이 지금 당장 검색을 통해서 몇 년도에 태어나셨고 그의 위대한 업적으로는 이런 것들이 있으며 간단한 일대기를 보고도 설명할 수 있는 말하기 능력만 있다면 그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자, 따라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요. 바로 말이 곧 능력이 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직업을 가지던 간에 아니면 어떤 일을 하시든 간에 말을 잘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돋보일 수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살면서 정말 유용하고 그리고 살면서 많은 도움에 힘이 될 스피치가 인생의 도구로 오늘 쓰여지길 바라며 실전 팁들 지금부터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 해야 할 것은 일상에서의 대화가 아니라 바로 이 프레젠테이션이잖아요. 대부분의 업무 그리고 취업 등 공공장소에서의 말하기를 담고 있는데요. 여러분께서는 이 프레젠테이션을 어떻게 정의하십니까? 제가 한 강의장에서 똑같은 질문을 드려봤더니 어떤 분이 손을 번쩍 드시고 PPT요 라고 답변하시더라고요. 네, PPT, 프레젠테이션과 동의어라고 우리가 취급할 수 있을까요? PPT는 글쎄요. 우리의 생각을 전달해주는 프레젠테이션의 보조 도구입니다. 자, 그것을 증명하신 분이 있어요. 여러분, 이분입니다. 스티브 잡스인데요. 프레젠테이션의 달인이라고 불려지고 있는 스티브 잡스는요. 아주 최소화된 텍스트와
최소화된 이미지만 사용하는 것으로 유명하죠. 자, 우리의 PPT 안에는 대부분 텍스트가 깨알같이 많이 적혀져 있는데 말이죠. 스티브 잡스의 프레젠테이션은 다릅니다. 프레젠테이션의 달인이라고 하는 스티브 잡스에게는요, 대부분의 내용을 말로 전달하고 있는 조금 다른 프레젠테이션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 자료들은 보조 자료일 뿐 정말 주인공은 말하는 화자이며 화자의 말이 즉 프레젠테이션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프레젠테이션은 앞서 보셨던 멋진 무대 공간에서 누군가에게 중요한 발표를 하거나 보고를 하는 순간에도 쓰이지만요. 자, 지금 보시는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도 프레젠테이션은 항상 존재합니다. 여러분, 시장의 모습이에요. 네, 수산시장의 모습인데요. 아마도 지금 무언가를 팔고 계신 것 같아요. 우리 아주머니께서 봉투에 무언가를 담으셨는데요. 팔기 직전에 이런 설명을 하셨을 거예요. 오늘 아침에 신선하게 올라왔고요. 제철이고요. 싸게 줄게. 다양한 장점들을 설명하셨겠죠. 이러한 것들도 넓게 보면 프레젠테이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사탕을 하나 준비했어요. 자, 엄마, 내가 이 사탕을 먹으면 앞으로 공부 열심히 할 거고 땡땡땡땡 우리 아이가 설명을 합니다. 이러한 일상에서의 작은 협상의 모든 스킬들도 프레젠테이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의 삶의 대부분은요, 이 설득과 설명 그리고 프레젠테이션으로 꾸려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설득은 인생의 게임이고 세상의 발알은 협상이고 그 협상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프레젠테이션. 우리 삶의 대부분은 프레젠테이션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우리는 이처럼 인생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프레젠테이션, 스피치 기술을 지금부터 하나씩 배워 나가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그렇다면 저는요 울렁증이고요. 학원도 다녀봤고요. 말더듬인데요. 프레젠테이션 진짜 늘 수 있나요?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늡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라면 좋아하시죠? 어떻게 끓이세요? 냄비에 물을 넣고 보글보글 가스불에 올려서 일정 시간이 지나면 스프 넣고 면 넣고 계란 넣고 후루룩 이렇게 들고 계시지 않으세요? 처음부터 라면 잘 끓이셨던 분. 네, 보이진 않지만 몇 분께서 손을 들어주신 것 같습니다. 아마 없으실 거예요. 맛있게 라면을 끓이기 위해서도 레시피를 보고 물을 적게 넣어보기도 하고 물을 많이 넣어서 맹탕인 라면을 먹어보기도 하고 반복하는 과정에서 자, 이제는 개수컵이 없어도 적당량의 물을 붓고 어느 일정 수준의 맛을 보장하는 라면을 끓일 수 있게 된 거죠. 연습을 통해서 다 배웁니다. 야구, 축구, 그림. 여러분이 지금까지 습득한 모든 기술들이 다 그럴걸요. 한국에서 태어났으니까 난 당연히 한국말을 잘하겠지. 오산입니다. 배우면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요리학원에 가서 요리를 배우면 더 잘할 수 있는 것처럼요. 스피치 또한 열심히 연습하고 배운다면 늘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보셨던 질문, 울렁증인데요, 말더듬인데요, 연습하면 늘어요? 이러한 의심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의심 없이 믿고 따라오시면 여러분 잘하실 수 있어요. 자, 제가 하나의 반증 더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지금 이 화면 보이시죠? 아나운서 목소리가 똑같아요. KBS 뉴스를 듣거나 MBC 뉴스를 듣거나 SBS 뉴스를 듣고 볼 때 여러분 앵커 화면을 보지 않는다면 구분하실 수 있으세요? 네, 톤이 비슷하다라는 생각 참 많이 하시죠? 어쩜 저렇게 말을 잘할까? 어쩜 저렇게 톤이 차분하게 똑같지? 라는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시죠? 바로 이러한 것들이 훈련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목소리의 톤이나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목소리의 크기, 속도, 모든 것이 다른데요. 체구가 다르듯이 아나운서가 되기 위해 열심히 연습하고 훈련한 결과 지금 우리가 세계의 천을 놓고 볼 때 어느 방송국의 아나운서가 뉴스를 읽고 있는 건지 헷갈릴 만큼 비슷하게 실력을 갖출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우리도 열심히 연습한다면 이에 못지않게 멋진 스피치를 할 수 있게 되실 거예요. 글씨를 쓰고 있어요. 이렇게 열심히 연습해서 글씨를 쓸 수 있게 됐고요. 축구를 하고 있네요. 헛발질을 하면서 열심히 연습한 결과 축구 선수가 되었고요. 아이가 걸음마를 위해서 지금 매트 위를 걷고 있습니다. 열심히 넘어지면서 연습한 결과 우리는 지금처럼 서게 되었고 걸을 수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의 의지만 있다면 스피치 또한 분명 실력이 쑥쑥 자랄 수 있습니다. 연습의 중요성을 꼭 기억하시고 1강부터 5강까지 수업이 끝나고 나면 꼭 반복해서 학습하시고 그리고 여러분께 첨부 파일로 자료를 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강의를 보고 계시는 사이트 내에 첨부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셔서 압축 파일을 푸시면 그 안에 강별로 1강은 1강에 해당하는 내용이 2강은 2강에 해당하는 연습 자료가 들어있습니다. 보시면서 훈련이 충분히 된 후에 다음 강의를 들으시면 조금 더 강의를 잘 따라오실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의 골든타임 놓치지 않고 지금부터 함께 강의 만나보겠습니다. 자, 스피치의 중요한 요소들을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크게 언어적 요소와요. 비언어적 요소가 있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을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언어적 요소와 비언어적 요소 각각 무엇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언어적 요소에는요, 기본적인 스킬이 들어갑니다. 발음, 목소리 크기, 그리고 말하는 속도가 여기에 해당할 것이고요. 비언어적인 요소에는 이미지, 제스처 등 다양한 몸짓 언어가 포함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언어적인 요소들부터 하나씩 만나볼 건데요. 언어적 요소의 첫 번째인 발음부터 1강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글자들 오랜만이시죠? 네, 국어책 속에서 만나봤던 바로 그 글자들이 지금 등장하자마자 아마 당황하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윗줄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적으로요, 여러분, 우리 몸은 스피커이기 때문에 인강을 보고 계신다 하더라도 허리를 좀 쭉 펴주시고요. 턱을 아래로 당겨서 앞에 거울을 놔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스피커가 기울어져 있으면요, 여러분 소리가 기울어져서 나가겠죠? 자, 그래서 제가 성대가 꺾이지 않게끔 턱을 당겨주세요 라고 안내를 드린 거고요. 허리 또한 쭉 펴서 이 공명의 울림을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배에 힘이 잘 들어갈 수 있도록 쭉 상체를 피는 부탁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윗줄부터 한번 살펴볼 텐데요. 차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아 소리이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뻗어나가는 소리입니다. 차 읽으셨나요? 자, 그러면 그 옆줄으로 한번 가볼까요? 많은 분들께서 헷갈려 하시고 잘못 발음하는 발음, 최라는 발음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 이중모음을 발음하는 방법들을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요. 이중모음은 많은 분들께서 단모음으로 발음하시는 실수를 범하십니다. 최라는 글씨를 발음하기 위해서는요, 두 번의 입 모양이 같이 가야 돼요. 자, 이 안에는
오라고 하는 발음과 이라고 하는 발음이 같이 합쳐져 있어요. 그렇다면 최라는 발음을 하기 위해서는 입모양이 오에서 이로 옮겨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 오이, 최, 오이, 오이, 최. 네, 오이, 최 두 번 옮겨가면 최라는 발음이 정확해질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이중모음도 마찬가지예요. 취라는 글씨로 가기 위해선 역시 같은 요령이겠죠? 우 그리고 이가 만났습니다. 자, 그러면 취, 우이, 우이. 자, 우이 두 개의 모음이 함께 만나서 쥐라고 하는 발음을 이루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대부분 많이 실수하시는 치라고 하는 단모음 형태의 이가 아니라 우이가 만나 취라고 발음하시면 정확한 발음이 될 수 있습니다. 발음 연습을 하실 때는 최대한 천천히 하시는 게 좋고요. 여러분의 몸은 스피커잖아요. 여러분의 입은 스피커의 볼륨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입을 최대한 크게 움직여 주시면 소리도 크게 나갈 수 있습니다. 자, 거울 보고 계시죠? 화면 앞에 거울을 안 놓으신 분이 계시다면 스마트폰의 카메라를 켜셔도 좋습니다. 자, 보시면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 최, 저, 혓바닥 아래쪽으로 이를 스치면서 쳐, 그 옆에 취, 조, 최, 주, 제, 촤, 죄, 초, 채. 네, 최, 채 달라요. 최, 채 다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이중모음의 오를 잘 발음하지 않고 채라고 대부분 발음하는 경향이 있으셔서요. 많은 내용을 전달하는 프리젠테이션, 정확한 발음을 함께해야 하는 공적인 말하기의 자리에서 뜻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아래쪽에는요. 타부터 혀까지의 글자가 적혀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일시정지, 화면을 일시정지 하시고요. 타부터 해까지 천천히 읽으신 후에 다음 장으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다 읽으셨을까요? 자, 그러면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음절표가 등장하는데요. 지금 보시는 음절표는 가부터 찌까지 있고요. 두 번째 음절표에는 개부터 쯔까지. 정말 여러분께서 흔히 발음해 보지 못한 이 글자들이 다 들어와 있죠. 음절로 들어와 있는데요. 보조 첨부 파일에 담아 드렸으니까 출력하셔서 입을 풀어줄 때 그리고 발음 연습을 하는 자료로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음절을 통해서 입 근육 주변을 충분히 푸셨다면 단어를 함께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줄에 있는 단어들 쉽게 읽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시겠지만 여러분 아래쪽에요. 미음, 니은, 기역, 이응, 받침이 들어 있습니다. 자, 미음, 니은, 기역, 받침이 계속해서 연달아 들어있는 단어들이라 발음이 쉽지 않아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참전복죽, 표인봉형, 쿵덕, 더덕덕. 자, 지금 제가 아주 천천히 단어를 읽었는데요. 자, 처음에 이렇게 단어 연습을 하실 때는요. 천천히 한 음절씩 읽어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발음이 잘 안 된다면 스타카토, 여러분 피아노 치실 때 한 음씩 끊어 치는 기법을 스타카토라고 하잖아요. 한 음절씩 끊어서
반복적으로 연습을 하시면 잘 발음이 되지 않던 단어들이 쉽게 발음되고 조금 더 편안하게 발음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스타카토 기법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참, 전, 복, 죽. 네, 한 음절씩 끊어서 지금 보이는 단어들을 반복해서 읽어주시고요. 지금 보시는 자료는 역시 첨부 파일 안에 들어있으니까 출력을 통해서 여러분께서 메모하시면서 자료를 가지고 발음을 함께 연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노인성 망막 황반증 어려우시죠? 자, 그 옆에 로얄, 뉴 로얄 되어 있는데요. 이 발음은요, 많은 분들께서 로얄, 뉴 로얄 이렇게 읽으십니다. 뉴 로얄이라고 하는 어려운 발음들이 겸해서 같이 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 이 발음을 하실 때는 너무 안 되는 발음의 경우에는요, 스타카토로 연습을 해보고 로얄, 뉴 로얄, 장음으로 뉴 발음이 어려운 이 부분을 길게 읽어주시면 조금 편안하게 발음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발음이 안 될 때 1번 천천히 읽어서 연습하기, 두 번째 스타카토로 끊어서 발음 연습해보기, 세 번째 그렇게 해보고도 어려운 발음이 있다면, 단어가 있다면 장음으로 길게 읽어주기. 자, 이렇게 읽어주시면 발음의 실수를 최소화하실 수 있습니다. 아에이오우 아에이오우 5번 연달아 읽어주시면 우리가 입 주변에 정말 많은 근육이 위치하고 있는데 실제로 사용하는 근육은 너무나도 적어서 이 근육들의 움직임이 지금까지 굳어져 있었거든요. 풀어줄 수 있어요. 아이오우, 아이오우 반복되는 단어들을 계속해서 연속성 있게 읽어주시면서 근육을 좀 풀어주는 훈련을 아래쪽 왕밤빵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요. 각 페이지는 어려운 단어가 있다면 일시 정지하셔서 읽으시고 난 후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혹은 앞서 말씀드린 오프라인상의 첨부 파일을 확인하셔서 첨부 파일을 통해 출력, 여러분께서 반복 훈련을 하시면 발음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어려운 단어들의 반복이고요. 공간, 감각, 무감각 어려운 단어예요. 한번 읽어보시면 여러분께서 이 단어가 친숙해질 때까지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걸 좀 아실 수 있을 거고요. 자, 이 단어 한번 읽어볼까요? 민주, 어떻게 읽으셨나요? 자, 지금 보시는 이 단어는요, 바로 SBS 아나운서 공채에도 출시가 됐었던 공채 출시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읽어볼게요. 자, 뒤쪽에 있는 이 의자 2개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자, 첫 음절로 들어오는 의는요, 의라고 읽어주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들어오는 의는요, 라고 읽으면 될까요? 아니요. 이로 읽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붙어있는 의는 이로 읽어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는 자, 이렇게 볼 수 있죠. 민주, 주, 민, 주, 이 맞죠? 여기까지가 단어죠. 자, 그 다음에 이 아이는 조사로 붙어 있는 의입니다. 자, 그러면 조사로 붙어 있는 의는 민주주의의가 아니라 에라고 읽어주시면 돼요. 그럼 한번 읽어볼까요? 민주주의의 의. 자, 이것이 정확한 발음입니다. 발음도 연습하지 않으면 한국인이라고 해서 정확한 발음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 이 단어를 통해서 보셨죠? 민주주의의 의가 맞는 발음법입니다. 자, 그리고 옆으로 한번 더 볼까요? 여러분께서 많이 틀리시는 것 중에 하나 헷갈려 하시는 표현들 몇 가지 배워볼게요.
자, 여러분 여기 붙어 있는 가는요, 읽는 방법이 다릅니다. 자, 위쪽에 붙어 있는 가는요, 갑, 가자죠. 한자어로 갑, 가입니다. 자, 그렇다면 얘는 고가라고 읽어주시면 되는 거고요. 아래쪽으로 붙어 있는 이 가는 갑가가 아니라 거리 가자입니다. 그래서 고가도로가 아니라 고가도로가 되는 겁니다. 예사소리로 고가도로가 되는 겁니다. 자, 이러한 발음들 또 있어요. 여러분, 자, 한 번 더 볼까요? 전라도와 경기도, 이 광주 두 개의 지명은 같은 지명이지만 리딩법이 다릅니다. 경기도 광주는요, 여러분 넓을 광자입니다. 그래서 넓을 광이니까 광주가 되는 거고요. 전라도 광주는 빛의 고을이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어요. 빛의 고을이니까 경기도 광주의 넓은 광자보다는 짧게 광주, 전라도 광주, 경기도 광주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발음은 공부하시게 되면 조금 더 정확한 전달을 위해서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꼭 발음 공부하셔야겠죠? 다음으로 가보면 계속해서 어려운 받침들이 섞여져 있는 단어들이 나와 있고요. 여러분께서 소리내서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속으로 읽으시면 실제로 입 근육이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머릿속으로 알고 있는 것과 실제 행했을 땐 다르잖아요. 꼭 해보셔야만 정확한 발음을 몸에 체득할 수 있습니다. 문장들을 꼭 훈련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다음으로 보실 문장은요. 자, 우리 프레젠테이션의 리딩에 있어서 중요한 한 가지의 팁을 좀 배우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배영수에 앞서 여기 아래쪽에 있는 세 줄을 읽어보도록 하겠는데요. 통상 1600이닝 이상을 소화한 선수는 송진우, 정민철, 김원영, 한용덕, 정삼음, 윤학실 이렇게 이름을 나열한 부분이 있는데요. 자, 나열한 부분에 리딩을 하실 때는요. 여러분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가는 이러한 리듬을 좀 이용해서 함께 하시면 발음 전달력이 더 높아집니다. 그냥 한번 읽어볼게요. 송진우, 정민철, 김원영, 한용덕, 정삼음, 윤학실, 염종석, 김상진 이렇게 단톤으로 읽어주게 되면 다 듣고 나서 특별히 각인되는 이름이 기억나는 이름이 없어요. 자, 그런데 송진우, 정민철, 김원영, 한용덕, 정삼음, 윤학실 아래 위로 올라오게 되는 리듬으로 이러한 나열하는 이름들이나 혹은 나열하는 조건들을 읽어주게 되면 듣는 청자로 하여금 더 귀에 잘 전달되는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아래쪽에 있는 세 줄 읽어볼게요. 한편 배영수에 앞서 통산 1600이닝 이상을 소화한 선수는 송진우, 정민철, 김원영, 한용덕, 정삼흠, 윤학실, 염종석, 김상진, 선동열 등 16명입니다. 이렇게 아래 위로 올라가면서 읽어준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희 프레젠테이션 할 때 많이 쓰실 발음의 팁입니다. 자, 다음으로 발음 저희 팁 하나 더 배우고 넘어갈게요. 자, 이렇게 인용구가 있는 문장들을 읽어줘야 될 때가 있어요. 자, 이럴 때는요. 여기서 배아줄기 세포를 얻는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해도 인용구임을 물론 알아채실 수도 있겠지만 좀 더 확실하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얻는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자, 한번 마지막 어미를 들어 올렸다가 내려주시면 훨씬 더 인용구의 느낌을 잘 전달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도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면 저희 프레젠테이션의 실전 팁에서 많이 활용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목소리 크기인데요.
단계별 발성 연습입니다. 여러분 10부터 100까지의 목소리 크기를 표기했고요. 자, 10은 귓속말 하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00은 내가 낼 수 있는 가장 큰 목소리. 자, 50은 나의 평상시 목소리 크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단계별 발생 연습하시는 방법은요. 자, 10은 옆 사람만 들릴 수 있는 아주 작은 목소리예요. 1에 미치면 들리세요? 네, 제 옆 사람만 들릴 정말 작은 목소리죠? 자, 이렇게 작은 목소리로 하시는 거고요. 자, 그 다음 20으로 가면 이거보다 조금 더 크게, 조금 더 크게, 조금 더 크게, 50이 되면 평상시 목소리처럼 사명감에 미치면 애국자가 되고, 100이 되면 가장 큰 목소리로, 자, 여기 이것을 볼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께서 목소리의 크기 또한 다양하게 활용하실 수 있다면 프레젠테이션에 강약을 활용하실 때 조금 더 임팩트 있게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요. 10부터 100까지 나의 목소리 볼륨을 조정하는 훈련을 꼭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50, 60, 70, 80, 90, 100 올라가는 단위에서 목소리가 너무 한 번에 커지지 않도록 유의하면서 연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일시정지하시고 10부터 100까지 3번 올라가겠습니다. 되셨다면 반대로 100에서 10까지 내려오는 훈련 역시 3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되셨나요? 올라갈 때보다 내려오는 단계별 발성 연습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여러분께 지금 보셨던 이 앞선 페이지에 올라가는 훈련, 내려가는 훈련의 예문을 자료로 첨부를 해드렸으니까요. 역시 보시면서 훈련을 성실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발음 연습했던 거 한번 살펴볼게요. 연습하시는 방법, 오늘 여러분께 드린 첨부 파일 녹음해서 모니터하면서 앞에 카메라 세워두시고 훈련하시면 정확하게 하고 있는지 확인하시면서 연습하실 수 있고요. 거울 보고 발음하는 것도 역시 좋습니다. 중요한 거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말하는 것, 스타카토, 발음 안 되면 자음까지 천천히 발음할 수 있도록 꾹꾹 한 음씩 눌러서 마치 피아노 치듯이 도를 치면 도가 들리고 미를 치면 미가 다 들리게끔 끝까지 정성껏 소리를 눌러서 내주세요. 자, 3번째 팁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볼펜 물고 연습하면 발음이 좋아지나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물론 일정 부분 아주 발음이 안 되는 상태에서는 도움이 됩니다만은 혀가 부딪혀서 정확한 발음을 하는 데는 좀 부자연스럽고 그리고 불편한 측면이 있습니다. 잠시 혀 체조를 하는 것처럼만 단시간만 훈련을 해주시고요. 이후에는 꾸준한 시간 동안 볼펜 대신 여러분 입술에 힘 주지 마시고 편안하게 연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특정 발음들은 꼭 표기해서 마치 영단어 연습하듯이 연습을 해주시면 좋고요. 복모음 그리고 계속 듣는 받침 앞서서 많이 하셨어요. 공간, 감각 이러한 단어들을 반복해서 연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 꾸준한 연습이 중요하니까요. 연습 발음 자료로 열심히 하셔서 다음 시간에는 표현력 그리고 목소리 크기, 속도 훈련을 함께 하겠습니다.